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토지를 볼 거냐? 오늘은 성북구에 있는 토지를 볼 건데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땅을 한번 봐볼 겁니다. 삼선동 3가에 있는 땅인데 먼저 토지 이름부터 볼게요. 토지 이름부터 보면 지금 이 땅입니다. 삼선동 3가 42-11번지고 지목은 역시 대이고 262.5제곱미터 정도 나오고 있어요. 262.5제곱미터니까 이게 한 79평, 약 80평이 조금 안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2종 일반이니까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적용받겠죠. 그 다음에 그닥 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주요 경관관리구역인데 우리는 주요산 주변이긴 한데 그렇게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요 경관관리구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보면 요 땅인데요. 지금 앞에 학교 하나 있고 요 앞에 도로 좀 있는 걸로 보이고 양옆에 이제 주거단지인 것 같습니다. 로드뷰로 잠깐 볼까요? 로드뷰로 보면요, 여기인데요. 여기에 지금 경동고등학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삼선초등학교 하나 있어요. 조금 줌아웃해서 보면 여기 이제 보문역 있고 성북천 흐르고요, 성북구청 있고 한성대 입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신여대 입구 있어서 성신여대 있고 여기 있고 여기가 성신여대인데 여기가 좀 제법 큰 길이거든요. 나름 요 길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여기가 경사지이기 때문에 여기쯤 가면 성신여대가 훤히 다 보여요. 여기가 훨씬 더 지대가 높아서. 그래서 로드뷰로 한번 봐볼까요? 로드뷰. 랜드북 잠깐 보고 넘어가면 랜드북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경사가 져 있는데 여기 경사가 반영이 안 돼서 그게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 다음에 토지 추정가는 약 23.2억 정도로 평당 한 2,900, 3,000이 좀 못 미치는 금액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I 분석하기가 있는데 여기 경사가 아직 반영이 좀 안 돼서 지금 당장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요. 로드뷰 먼저 볼게요. 요 땅이에요. 요 땅. 제가 실제로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요 땅인데 이미 멸실은 다 돼 있죠. 멸실 다 돼 있고 양옆에 이제 빌라 몇 층이니 이게 5층짜리 하나 있고 여기도 한 4층 정도 되는 빌라 하나 있고 여기 앞쪽으로는 옹벽으로 이제 경동고등학교 하나 있는 걸로 보이고 요 뒤가 제가 경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사가 어떤 경사냐 하면 아주 골 때리는 경사인데 이런 경사가 이제 뒤에 있어요. 이게 옹벽.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하를 파든 안 파든 무조건 토목공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옹벽을 건드리지 않고 이 위에 건물을 쌓아 올리게 된다면 당연히 이 지대, 이 옹벽이 받고 있는 하중의 변화를 일으키고 옹벽의 안정성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토목이 들어가야 되고 따라서 어차피 토목이 들어가는 김에 그거 하는 김에 지하 개발을 하시는 게 맞는 땅이에요. 그래서 요 옹벽을 해체를 하고 요 안에 있는 흙을 다 퍼낸 다음에 이제 지하까지 다 개발해야 되는 거고 여기 밑에서 높이 차이가 한 5m 정도 납니다. 5m. 그래서 잘 우겨넣으면 한 2개 층 정도 우겨넣을 수 있는 층고가 나오기는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m가 좀 안 되는 막다른 도로여서 조금 일부분 재척을 해야 되고 앞에 보면 여기는 꽤 넓은 보차가 분리가 된 12m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앞에 도로 접도 조건은 꽤 좋고 주변의 상황을 한번 봐보면 이쪽으로 좀 초등학교 쪽으로 좀 가야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치안센터 하나 있고 상권이 사실 그렇게 우리 사이트 앞으로는 발달된 데가 아니고 여기 MG 새마을금고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한성대에서 운영하는 그 글로벌 기숙사 같고 여기가 이제 삼선초등학교 정문으로 이제 초딩들이 아침에 바글바글하고 학교할 때도 바글바글 합니다. 실제로 그 피크 타임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삼거리인데 여기 이제 상가 건물이 하나, 2개 있고 저 뒤쪽으로도 상가 좀 하나 있고요. 요 앞에 가면 요 신축 상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요게 조금 아쉬워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요 동네에서 수요하는 상가의 전형적인 그 평수가 있거든요. 어떤 동네는 10평을 제일 선호하는, 상가는 10평 이하는 가볍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작아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핵심 상권 아닌 다음에는 배달로 먹고 사는. 근데 여기는 배달로 먹고 사는 그런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최소 이제 상가가 10평, 한 전용 30제곱미터 정도 나와줘야 되고 요게 너무 크게 졌어요. 제가 볼 때 너무 크게 져서 조금 임대 내기가 힘든 게 아닌가.
이게 10월 3일 지금 이거 촬영하는 게 10월 3일인데 이 10월 3일까지도 임대가 전혀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경사로에서 1층이 실질적으로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점을 조금 더 못 살린 것도 또 아쉽고, 이게 또 너무 커서 하나에 한 층을 이제 하나가 다 써야 되는 구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개발을 했나 좀 보니까 요 옆에 아파트 재개발 들어가는 데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아파트 수요 요 전부 다 요 아파트 수요를 보고 조금 일부러 좀 크게 병원이나 그런 걸 유치하려고 지은 게 아닌가. 물론 이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 뭐 버틸 자금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사서 이거 지으셨으면 이 버티기 좀 힘드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를 좀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잘 버티실 수 있을지. 사신 것 같더라고. 물론 이걸 다 에코티로 때려 박았으면 이자가 안 나가니까 상관없겠죠. 기후였음을 바라고, 요 아파트 수요가 요 상권, 그리고 요 초등학교 고등학교의 그런 등하교 수요, 그 다음에 김이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도 꽤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요 주변에 수요 인구로만 보면 요 상가는 괜찮다. 근데 아직 요게 안 져졌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자재값 폭등 사태로 인해서 현장이 멈춰 있다고 주변의 부동산 아저씨가 그랬습니다. 뭐 빨리 재개가 되면 좋겠어요. 조합도 시간이 돈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한번 이 땅을 봤는데, 제가 왜 상가를 말씀드리냐 하면 당연히 우리 땅도 상가로 할 거니까 미리 상가를 한번 좀 말씀드린 거고, 제가 아까 여기 단차가 5m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5m가 나기 때문에 2개 층 정도로 우겨놓고 지하는 당연히 주차장으로 하고 1층부터 지하 1층이 완전 풀로 꽉 찬 상가로 만들어야지만 아마 여기에 개발 가능성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기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일조가 생각보다 세게 들어와요. 일조가 생각보다 세게 들어오는 동네이다 보니까, 자 봐보세요. 코어가 요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하면 4층 부분은 아주 애매한 면적으로 작게 2개가 뻥 뚫릴 거고, 작게 한 10평 정도로 2개의 임대세대가 구성이 될 거고, 밑에는 뭐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가 건축의 제1 목표는 물론 그 지역에 딱 알맞은 이제 적정 임차인이 오면 상관이 없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 대규모 상가 같은 거는 처음에 MD 계획을 짜고 들어가는 게 맞기는 한데, 작은 상가, 이렇게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MD를 맞춘다고 해서 그 MD가 오진 않아요, 사실. 나중에 가봐야 뭔가 될 수 있는지 아는 거지. 다만 이 주변에 뭘 좀 수요로 하는 게 많으니까 뭐가 들어올 수는 있겠다라는 시장 조사까지는 되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업종을 끌어들인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 꼬마 빌딩에서는 저는 말은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알아본 업종에 의하면 일단 학교들이 좀 여기 좀 있기 때문에 상가 중에서도 이제 학원 수요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애들이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교육은 죽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원 수요가 좀 많은 것 같고, 그 상상의 나를 펼쳐보면 되는 거예요. 학원 수요가 많으면 초딩들이 많고, 그 초딩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왔다 갔다 거릴 거고, 그 학부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또 특이한 게 물장 사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이하게 저 앞쪽에 카페에 물장 사는 데가 하나 있기는 한데 조금 적어. 요거 조금 적어서 전반적으로 뭔가 엄마들 혹은 아빠들을 서포트 해주실 그런 이제 시설들이 좀 없다. 여기 또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린이집이나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곳, 아니면 학원들에서 좀 왔다 갔다 할 때 선생님들 모임할 데가 없다, 학부모들 모임할 데가 없다, 그런 동네이긴 합니다. 물론 모임할 데가 이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다 번화가 있기 때문에 있기는 해요. 여기도 번화가고 여기도 번화가고 여기도 나름대로 상권이 다 형성되어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둘러싸였는데 여기만 좀 한적해요, 동네가.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에 있는 상권들이 점점 퍼져와서 여기 아파트 준공되고 하면 바로 또 학교 앞이기 때문에 좀 언젠가는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조금 상가를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가를 어떻게 하면 되냐, 상가 같은 경우에는 10평 정도부터 여기는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아까 MD가 뭐가 들어올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0평도 될 수 있고 15평도 될 수 있고 20평도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이거 10평짜리 집입니다 하면 못 바꾸잖아요, 거기서. 왜냐하면 벽과 벽에 이제 세대 간벽이 내력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내력벽으로 하지 않고 주로 이제 라멘 구조, RC로 해서 보기동 시스템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간 구획이 자유롭고 또 임차인이 마음대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보호 이동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입지 구획할 건물 계획할 때도 두 개의 공간이 합쳐질 수도 있고 때로는 한 개의 공간이 두 개로 나눠질 수도 있도록 해줘야지만 이게 건축주 입장에서 그 상가에 대한 리스크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크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막상 뭐 여기가 어떻게 돼 크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건물은 크게 받아줄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만약에 너무 크게 계획했는데 아까 그 건물처럼 작은 건물의 작은 공간에 대한 임차 수요는 있는데 또 그렇게 대응해 줄 수 없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가변성을 가지는 게 좋다라는 말씀 하나 먼저 드리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철거 다 되어 있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계획을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볼까요? 사실 오늘은 좀 계획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여태까지 집만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집이랑은 완전 달라요. 이게 부동산 중개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이 따로 있고 주거용 부동산이 따로 있잖아요. 상가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로 돌아오는데, 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차료 임대가나 그런 분양가 변동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약한 방면에 상가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상가는 그 동네의 대장상가로 디자인을 풀 수도 있고 그 동네의 대장상가로 인식된다라고 하면 대략 한 그래도 임차료 20-30% 높게 더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그 상가가 제일 눈에 띄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람을 모일 수 있게 하는가에서 사실 게임이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 외로 리스크 엣지가 이제 공간을 어떻게 가변성 있게 구획할 수 있게 해주냐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거 쪽으로 가면 집장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싸게 대량으로 많이 공급하는 게 있는데 상가로 오면 그런 얘기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상가는 돈을 투자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있고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게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보기 전에 여기 5m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단면을 제가 이제 그려놓은 건데 이게 애매합니다. 북쪽이 또 낮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되게 애매한데, 일단 보면 이래요. 결론부터 보면 지금 지하 1층을 다 주차장 적정층고 3,300으로 하고 뭐 나머지 상가인데 여기 일반 주거지역에서 사실 3m 남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2,900으로 하게 되면 1조가 똑같이 4층부터 걸려 들어오는데 요거를 어떻게 우겨 넣으면 사실 요렇게까지는 돼요. 3,200에 2,800, 2,800, 2,800 2,800으로 하되 요렇게 하려면 사실 상가에서 2,800으로 하면 요게 이제 4층 3층까지 완전 꽉 차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상가인데 층고가 좀 낮아요. 2,800이거든요. 보통 상가는 그래서 3,000 넘게 해줘야 되는데 주거용 땅에서 이제 상가 구현하기에는 1조 사선 제한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2,800은 좀 낮기는 해요. 요 같은 거는 천장의 배관정을 싹 잘해서 그 천장이 높아 보이는 거, 노출 천장을 기본으로 해야 되고 굉장히 좀 공간이 트여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게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게 3,200으로 제가 설정을 했는데 보호 기동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지금 여기가 굉장히 빳빳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200으로 하되 여기는 플랫슬라브, 보호가 없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슬라브 두께를 키우면 되거든요. 물론 물량은 조금 더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요 주차장 층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요 플랫슬라브가 제일 나을 것 같고, 왜냐하면 보기동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배관이 보호 아래로 다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아마 주차장 층고 2,300, 2,100 그거 못 맞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3,200으로 가고 위에 2,800으로 쭉 가다가 이제 맨 4층부터는 좀 원하는 층고대로 계획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랜드북 채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토부가 연말에 1조권 규제 개선하겠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현행 9m를 10m로 높여주겠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요게 틈은 좀 숨을 좀 틔워질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요거 2,900, 500씩 해서 계단 3m마다 이제 참 안 생기게 딱 조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전반적으로 숨통은 트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만약에 이게 1조가 9m에서 10m로 완화되면 사실 이거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와닿는 이제 규제 해제는 아니고, 사실 건축사들의 입장에서 좀 규제인데, 왜냐하면 9m 안에 엄청난 걸 다 꾸겨 넣어야 되거든요. 단열도 넣어야 되고, 방수도 넣어야 되고, 층고도 넣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 주거용 부동산에서 층고 2850으로 딱 맞추게 되면 실질적으로 반전 높이 2200 겨우 나와요. 소방까지 요새 들어가게 되면, 요새 또 방화창 이슈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m로 높아지게 되면 그런 게 좀 더 좋아집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제가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분에서, 혹은 요 건축을 계획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요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잘 보면 요게 지면이에요. 아까 12m 도로 있는 부분인데 요게 700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요거를 가는 10m, 그 1조가 10m로 완화되게 되면 요걸 조금 더 높여서 여기 지나가던 사람이 이제 지하 1층으로 직접적으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1층의 임대료와 거의 엇비슷하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한 8-90% 정도까지. 왜냐하면 이게 거의 반지하나 마찬가지 컨디션이 되거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냐에 따라서 임대료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가이지만 반지하여도 반지하의 특성상 그 습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습한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법을 또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공간이 조금 더 좁아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습기 같은 거 처리를 어떻게 해주실 건지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계획으로 넘어가 보면요, 제가 지금 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검토한 양이 이만큼이에요. 왜 이만큼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가끔 가다가 이제 주거용 부동산은 집장사 시장이 워낙 판치고 있으니까 설계 한번 나오는 걸 쭉 감다라고 하면 되는데, 상업용은 사실 진짜 상가는 돈을 좀 쓰셔야 됩니다. 잘된 상가를 만들어서 그거를 더 비싼 가격에 팔 생각을 해야지, 싸게 지어서 싸게 임차료 받고 싸게 판다라고 하는 건 상가에선 그렇게 접근하면 진짜 위험하세요. 왜냐면 상가는 싸면 안 들어와요, 아예. 왜냐면 너무 다른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봐봐요, 노후주택도 다 썩어가는 주택도 상가로 변진시킬 수 있죠. 상가는 대체 찾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에 돈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 돈의 첫 번째 출발점은 당연히 설계비이고요. 그럼 맨 처음에는 이제 요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보통 쓰는 코어, 지하 2층에 주차를 다 넣고 1층에 굉장히 넓은 공간 하나 만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여기서 그 집 제가 아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여기를 길로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길로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 대지안의 공지부터 우리 건물까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우리 건물까지 약 2.3m의 좀 넓은 길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길로 인식해서 충분히 디자인을 통해서 사람을 안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우리 봤던 집 있잖아요. 요게 요 담이거든요. 요걸 없애버려야 돼요. 제가 상가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발 옆집과 잘 협의를 해서 담을 없애라.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것만 도로로 생각할 게 아니라,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그 빈 공간, 아무 쓸모없는 공간이 있죠. 거기도 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유동인구가 직접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죠. 그래서 연남동 같은 데를 가보면, 연남동 아니면 요즘 떠오르는 성수 같은 데 가보면 다 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과 건물 사이도 다 사람들이 유동인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건물의 도로를 3면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1면이 아니라. 그래서 상가는 되게 생각을 다르게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 요렇게 보면 요런 경우도 있겠죠. 코어를 요렇게 놔서 이제 양쪽으로 딱딱 하나씩 잘라주는 경우. 근데 여기도 이렇게 사람을 또 끌어들여야 돼요. 그런 게 있고, 여기도 1면. 그래도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다 말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끌어들여서 양쪽으로 나뉘는 거. 이렇게 오다가, 그래, 좀 쓸모 있겠다 싶어서 이제 나온 안들이 요런 안들인데, 주차를 위층에 하나 대고 지하 2층에는 5대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빡빡하기는 합니다. 빡빡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차 한 대 놓고 여기 48, 56제곱미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한 1700 정도 나오게 해놓고 쭉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죠. 요 담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여기 전체를 도로로 만들어주고 여기 차는 명목상 주차가 되지만 주차 못하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쭉 해서 지하 1층으로 사람을 또 내려보낼 수도 있고, 여기서 지하 1층으로 사람을 내려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하 1층으로 내려오면 여기 썬큰 통에서 동선도 되고 빛도 환기도 다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습 환경을 조금 없애줄 수 있고, 여기도 1층에서 사람을 바로 내려보내서 지하 1층, 여기는 완전히 뚫려 있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이제 1층과 같은 컨디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뭐 2층으로 올라가면 요거는 사실 왜 제가 하다 말았냐면, 요건 사실 다중주택 계획을 하다가 말았기 때문이에요. 요 중간 여기 근처에 시장을 보니까 원룸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다중주택이 참 뭐랄까 계륵 같은 존재죠. 주차는 많이 필요 없는데 공간 구획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중주택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걸 만약에 길게 가져가실 분이라면 어차피 이번 부동산 호황장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 10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10년 가져가시면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랑 양도세 혜택 받으실 분이라면 상가가 낫다고 보고, 조금 단타로 파실 분들은 다중주택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거 임대차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수익률 좋다라고만 달려들면 안 되고, 다중주택은 과연 내가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노하우는 있는가, 그리고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는가, 별별 임차인을 다 만날 텐데 내가 과연 그거를 대응할 수 있겠는가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다중주택을 할지 말지에 대한 그 결론은 금방 나오실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중주택으로 하면 2층에 5세대, 3층에 5세대, 4층에 2세대, 공동주방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테라스 들어가게 나오게끔 됩니다. 요거 3D로 잠깐 보면요, 요거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제가 아까 1층 상가 여기 썬큰 말씀드렸죠. 여기가 메인 출입구예요. 메인 출입구고, 지하 1층 여기 분리가 된 거는 상가랑 주거랑 동선을 분리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바꿔 놓은 겁니다. 여기는 주거 들어갈 사람 문 여기로 들어가면 되고, 여기 난간 쓰겠죠 나중에. 지하 1층 상가 가실 분은 이렇게 해서 계단 타고 내려간 다음에 여기로 뽁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저 뒤쪽 상가도 우리 하나 있었어요. 뒤쪽 상가도 하나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여기에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조경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올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가 또 다른 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담을 일부러 표시를 해놨는데, 아까 다시 볼까요? 거기 봐봐, 여기 어차피 주차장이거든요.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데라서 여기 조경 같은 걸로 그냥 담 대신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치고 이걸 없애버리면 공간이 되게 시원해지죠. 여기 자체가 이제 또 다른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도로로 기능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장사하실 수 있도록 임대 내보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상가로 내려가는 공간이 하나 있고, 마당 같은 공간을 쓸 수 있겠죠. 여기 내려오면 지하 1층 상가 쓰고, 뭐 요런데 이제 창문 같은 거 좀 뚫어서 앞집에 이제 앞집이 다 주거니까 민원도 좀 차단하고 그런 여유 공간을 좀 두실 수 있게끔 쓰고, 밑에 내려오면 이제 주차 5대 그래서 깔끔하게 풀어질 수 있는 케이스를 이제 하나 보여드렸고요. 위에는 다 다중주택이고, 용적률이랑 주차 때문에 여기 4층까지밖에 못 올립니다. 4층에 박공지분으로 해서 여기 복층 세대 다중주택 좋은 걸로 하나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건축주분이 본인 직접 실거주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주택 하다가 내가 봐도 다중주택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안들을 계획을 해 봤습니다. 상가로 좀 바로 넘어갈게요. 상가로 넘어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지금 저희가 밀고 있는 안은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 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이게 뭐냐 하면 3D를 먼저 보십시다. 3D를 먼저 보면요, 제가 계획할 때도 이렇게 많이 다 알트를 만들어 두는데 난 도대체 한두 개 만들고 다 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설계비가 싸고 난 설계비 비싸지, 뭐 그런 차이를 보면 됩니다. 건축주한테 얼마나 다양한 초이스를 줄 수 있는 건축사인가 아닌가. 저희는 많은 걸 주고 고르게 하고, 물론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한도 말씀드리죠. 하지만 언제나 건축주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서론이 길었고 요거거든요. 요런 안으로 했는데 전부 다 상가예요. 전부 다 상가인데 아직 디자인 드렸습니다. 디자인 드렸어요. 전부 다 상가인데 요게 보면 자, 제 상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얼마나 쉽게 외부의 유동인구를 빨아들일 수 있느냐에서 게임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계단은 무조건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무조건 밖으로 빼서 이 건물의 2층, 3층 지하를 가려면 저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는구나 라고 바로 인지를 해줘야 돼요. 물론 이 유동인구도 저 건물 2층, 3층에 가려면 계단을 올라가면 되는구나를 알아요. 아는데 직접 보여주는 거랑 찾아가게 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보통 1층은 F&B 이제 카페 같은 거 음식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음식점이 2층과 지하 1층에서 충분히 들어올 만한 여유가 생겨요. 왜냐면 동선이 그만큼 명쾌하게 풀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쾌한 동선은 되게 거리를 향해서 전시되어 있듯이 과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돌 붙이는 그런 계단이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한 계단으로 보이게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요 잔잔바리 건물들 중에 이목을 끌죠. 언제나 상가는 이목을 끌어서 내 건물의 가치를 얼마 높일 수 있느냐, 내 건물의 유동인구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 해서 게임이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계단이 요게 2층까지 쭉 3층까지 쭉 이어지게 해놨어요. 3층까지 쭉 이어지고 계단은 무조건 외부 계단. 물론 외부 계단으로 하게 되면 저는 주거에서 외부 계단을 안 쓰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조금 생겨도 괜찮아요. 어차피 비주거용 공간 같은 경우에는 부하량을 계산을 해보면 주거 같은 경우에는 난방 부하량이 훨씬 더 많은데 상가나 업무 같은 경우에는 냉방 부하가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열에 조금 타협은 합니다. 근데 어쨌든 외부 계단으로 하면서 갑자기 외단을 챙겨주면 좋겠죠. 어쨌든 서론이 또 길었는데 이렇게 해서 계단을 쭉 하고 요 계단도 높이를 최대한 낮게 해서 사람이 좀 올라가기 좀 편하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바로 엘리베이터 가는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이 엘리베이터 가는 공간도 이런 복도도 좀 디자인을 통해서 이게 길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상가로 들어가는 이 길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어디 있느냐, 인사동에 있는 쌈짓길 있고요. 그 신사동 가로수길에 또 쌈짓길 비슷한 그 컨셉의 건물 하나 있어요. 그런 게 전부 다 건물 내에 길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줄 거냐 해서 사업 공간을 다 만든 거를 접근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셔야 되고요. 여기도 이제 길 하나 냈고, 여기도 이제 길을 하나 내고, 이렇게 지하로 내려갈 수 있겠죠. 지하로 쭉 내려가면 요 지하에 또 업무 공간이 하나 생기고요. 여기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 볼게요. 계단을 타고 쭉 올라오면 요 계단을 이제 지지하고 있는 여기 포스트 기둥 같은 거가 하나 있고, 요 공간 여기 엘리베이터가 이제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외부로 다 뺐어요. 엘리베이터도 여기 수직 동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다라는 거를 명시를 시켜줘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양옆으로 이제 파이프 덕트, 화장실 그런 설비 공간들 마련되어 있고요. 평면으로 잠깐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39, 여기 66 정도로 해서 화장실을 안 해줬어요. 화장실을 공용으로 줄 수도 있고 사실 상가 내부에 딸려 줄 수 있는데, 공용으로 준다라고 하면 이 공간을 좀 더 자유롭게 계획될 수 있겠고, 전용으로 준다고 하면 상가 전용 면이 좀 더 넓어지겠죠. 선택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막 임대 가변성을 요하지 않는 지역이라면 안 해주는 게 훨씬 더 관리 면에서 훨씬 더 용이할 겁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도 별도 계단 하나 있고, 여기도 계단 하나 있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상가 개발할 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다중이용 업소에 대한 규제를 받을 수도 있는 업종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 다중이용 업소가 이제 뭐 일반 음식점 같은 것들 술 판매하고, 그 다음에 뭐 카페도 다중이용 업소로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중이용 업소가 지하에 들어갈 때에는 일정 면적 이상 같은 경우에는 피난 계단 2개 이상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개로 쪼개질 걸 염려해서 각각 하나씩 별도의 피난 계단 다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지하에는 주차 4대 이렇게 하고, 여기는 사실 뭐 그닥 사람들이 접근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토목을 여기서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여기 또 학원 수요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으로 구획되면 좀 어떻게 평면이 나올까 좀 짜다 말았는데,
요렇게 해서 요런 계획안 하나 나오고, 요렇게 해서 요런 계획안 66, 50 정도 면적이 나오고, 아니면 요거 없애고 두 개 한꺼번에 쓸 수도 있겠죠. 두 개 한꺼번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를 그냥 쳐놓고, 여기가 엘리베이터 앞 공간이 사실 되게 넓거든요. 이게 1500이에요. 밑에 있는 피난 동선 확보해 주느라고 그걸 그냥 그대로 끌고 온 거네요. 여기 1700이네. 뭐 단일 붙고하면 1500 정도 될 겁니다. 1500 정도 되니까 그냥 이 공간 막아놓고 그냥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써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간판 같은 거 달아도 되게, 엘리베이터 딱 나오면 간판 있고, 뭐 좌로 가면 무슨 학원, 우로 가면 무슨 학원, 라이트 한번 딱 비치면 기가 막힌 공간 되는 거죠. 4층이 사실 좀 문제예요. 지금 계획안에서 뭐냐면 4층이 이게 1조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가 가운데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작은 공간 두 개로 밖에 나뉠 수밖에 없는데, 33제곱미터 10평 남짓이기 때문에 이 10평 공간에 뭐가 들어올 수 있을까? 사무실이 들어오기에도 그렇고, 이 10평이란 공간은 사실 1층에 이제 카페나 음식점 그런 곳에 들어오기 쫙 알맞았는데, 4층의 10평은 뭘로 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좀 염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고민입니다. 물론 여기 카페가 들어온다고 하면 좋긴 하죠. 카페가 들어올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여기 굉장히 넓은 테라스를 단독으로 좀 쓸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야외 영업장을 좀 겸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이 동네가 그렇게 상권이 발달한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4층까지 카페가 들어올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걸 다 영업장 단독으로 쓸 수 있는 테라스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게 들어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고민은 나머지 동선은 다 마음에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 4층이 안 풀렸기 때문에 코어를 좀 더 추가해서 검토하거나 아니면 다른 안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저 4층에 대한 리스크까지 해지할 수 있는 걸 계획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제가 얼핏 예상할 때 4층에 대한 구성안을 좀 더 면적을 좀 더 준다라고 하면 아마 임대 공간에 대한 가변성을 좀 포기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택지는 어쨌든 여러 가지입니다. 공사비도 다 거기서 거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안인 삼선동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왜 갑자기 설계까지 다 해놓은 걸 가져왔냐. 저희 랜드북이 10월 16일에 또다시 이다리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뭐 어떤 분들 오시냐 하면, 물론 저도 하고요. 저도 하고, 여기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주소는 요거 치시면 됩니다. class.landbook.net 치시면 되고, 그냥 랜드북 홈페이지 들어가도 나와요. 요 건축 자금, 대출 앤 절세 필승 전략으로 해서 이다리 클래스 만들었고, 중요한 건 이제 원래 오프라인만 했었는데 요번에 유튜브로 온라인 송출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 올라오기 어려우신 분들도 충분히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랜드북 건축주 대학 준비하고 있거든요. 총 6주 과정이고 굉장히 많은 내용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사전 알림 신청해 주시면 할인 혜택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꼭 할인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금, 대출 앤 절세 전략이고요. 여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 한 분도 모셨고, 아마 요 땅, 부동산 자산 많으신 분들은 다솔 세무법인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기장은 안 하는 데고, 부동산 세금, 절세 전문, 이제 거의 컨설팅 펌 수준의 세무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믿고 가장 좋아하는 남자 중에 한 명, 안원용 수석팀장님이 오셔서 절세 전략 말씀해 주실 거고요. 요 앞에 두 분 끝나면 제가 요 삼선동 땅을 매물로서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요거 저희 회사의 전속으로 있는 매물이고요. 그래서 요거 매입하시면 저희 랜드북 팀이 이미 뒷단의 과정 모두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여러가지 선택지 중에 가장 괜찮다고 선택한 선택지, 상가개발 혹은 뭐 다중투 가능합니다. 앞에 있는 거 뭐가 됐든 저희 함께 가질 수 있는 매물로 준비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강의 들으시고 상담 신청서 제출하시면 저희 팀에서 아마 성심성의껏 요거 토지에 대한 브리핑부터 뭐 가능한 건축 계획안 설명까지 모두 다 함께 드릴 거예요. 요거는 바로 파실 물건은 아닌 것 같고 임대로 끌고 가실 물건입니다. 간혹
그 지금 금리 오르고 있고 아직 비용도 안 떨어졌는데 너무 고비용 구조에서 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차피 금리는 더 오를 거고요. 자재는 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 농담으로 하는 말 있죠. 오늘이 제일 싸다. 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 구애 없이 어차피 장투로 가실 거라면 좋은 땅 나왔을 때 그냥 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저도 그럴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유튜브 그 다음에 오프라인은 한국 컨퍼런스 센터에서 진행하고요. 강사 소개 있고 그 다음에 혜택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오셔서 뭐 꼭 사야 되는 거 아니니까요. 땅을 오셔서 그냥 저희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 땅을 검토하고 있고, 물론 이때 소개시켜 드릴 때는 가장 최종적인 알트안과 조금 더 예비 알트안 몇 가지 정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이제 사업 수지표, 결국 그래서 이 땅 얼마에 매입할 수 있고, 물론 지금 호가로 시장에 나와 있긴 한데 당연히 그거보다 저희 전통 매물이니까 더 싸게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제 또 돈을 좀 현명하게 잘 빌릴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좀 길지 않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오셔서 좀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건축주대학 사전 알림 신청하고 할인 받으시면 됩니다. 원래 109만원짜리인데 지금 89만원에 안내해드리고 있고, 요게 이제 사전 알림 신청자 대상이고, 사전 알림 신청 안 해주신 분들은 당연히 요거보다 가격이 좀 더 올라갑니다. 얼마가 올라갈지는 저도 저희 마케터한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총괄하는데도 가격에 대한 결정 권한을 넘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89만원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알림 신청하고, 뭐 본인이 꼭 안 들을 거라도 옆에 있는 친척, 뭐 친구 아니면 지인을 위해서 사전 알림 신청하고 똑같이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요 사전 알림 신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열었는데 굉장히 요거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자참은 온라인으로만 들으셔야 되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선동 땅 한번 살펴봤고요. 요거에 대한 디자인 데벨롭이 앞으로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돼서 과연 어떤 안이 최종적으로 보여드릴지 저도 궁금하고, 꼭 더 좋은 안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밀리미터 채널 좋아요, 구독, 댓글, 그 다음에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랜드북에만 계속 나왔지만 앞으로 이 채널 다시 살려서 저도 제 나름대로 저희 목소리로 여러가지 재밌는 정보들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꼭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